주민 북한의 문화 예술. 여전히 어색한가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언젠가는 이 웃음을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있어요. 예, 오늘 최승희 박사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예, 이제 제 차례네요. 예. 주민 북한의 문화예술 오늘은요, 이 북한의 가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연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북한의 가요 이렇게 하면 뭐 또 생각나는 노래, 뭐 가수 이런 분 계시나요? 사실은 여러 개가 네. 좀 있는데요. 네, 여러 개예요. 제일 처음에 꽤 오래 전에 네. 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제일 처음에 네, 북한의 음악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라고 했었던 네네. 것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그 네네. 노래가 있었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고. 그쵸, 그쵸.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네. 모란봉 관현악단인가요? 네네네. 이 사람들 영상 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네네. 일단 아름답고요. 일단 아름답죠. 이 사람들 노래에서는 보란 듯이 네. 이런 노래하고 달려가자 미래로 네네. 이 노래들 괜찮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노래가 있긴 합니다. 2018년 4월이었죠. 저희 네네. 남측 공연단이 이제 평양을 가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북측 공연단이 또 이제 남측에 오기도 하고 그렇죠. 했었죠. 네. 그때 남측에서 올라갔을 때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서현 씨가 그 평양 무대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요. 소녀시대의 서현 씨 그때 진행도 했었던. 그렇죠. 네. 푸른 버드나무. 네, 맞습니다. 그 노래가 북한 노래 중에서는 좀 드물게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였고 맞아요. 정치적 느낌 거의 좀 없었고. 네, 맞습니다. 사실 푸른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야 시냇가의 푸른 나무야 이런 식의 가사예요. 자연을 정말 버드나무를 이렇게 소개하고 뭔가 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이것 역시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고요. 그리고 김일성 이제 주석이 명령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사실 북한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왜 그런 노래를 선택했냐라고 이제 저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색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래이기도 했고 아니, 북한 노래를 왜 불렀어?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북한 측에서 공연을 할 때 남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그 답가로서 또 이제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무엇보다 그때 당시 이제 서현 씨가 또 아름다운 미성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가요를 해주셨기 때문에 노래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봅니다. 소녀시대인데. 그렇죠. 네, 소녀시대죠. 레전드입니다. 그 남측에 왔을 때 네네. 북측 공연단이 남측 노래 불렀던 게 아마 나훈아의 사랑 이거 부르지 않았나요? 남자 가수가? 그 노래도 불렀고요. 이선희 씨의 노래도 불렀고요. 제2에게? 여러 가지 이제 노래들을 했었죠 예. 그때. 예. 이 푸른 버드나무 그러면 네네. 제일 처음에 불렀던 북한 가수분은 어떤 분이셨죠? 김광숙이라는 가수고요. 이 사실 보천보 전자악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보천보. 북한에선 이제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집단을 악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삼지연 악단, 보천보 악단, 방금 말씀해주셨던 모란봉 악단 이렇게 악단이라는 글자를 붙이는데 그 보천보 전자악단에 이제 속해 있던 그런 가수죠. 이 김광숙 이분은 네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칭호를 공훈 배우 그리고 인민 배우 이런 칭호를 왜 우리 지난 시간에 고일민 선생님 나와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칭호를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수인데 배우라고 한 칭호를 받나? 이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김광숙 이제 이 분도 굉장히 어린 나이, 20대, 제가 알기로는 이제 88년도인가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공훈 배우의 칭호를 받거든요. 근데 왜 배우냐면요. 북한에서는 가수나 연기자나 모든 연예계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은 이제 배우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그 대중 연예인? 연예인이라는 거를 모두 통칭해서 이제 배우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또 공훈 배우, 인민 배우라는 칭호를 국가에서 주는 것만큼 그들의 어떤 역할 자체가 국가의 당의 어떤 지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네네네. 가수가 되는 과정이 뭐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더라도 네네. 최근에는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그렇죠. 게 있었죠. 뭐 아주 예전 같으면은 뭐 대학 가요제라든가 뭐 이런 가요제 출신 뭐 이게 비슷한 그 맥락이겠지만 길일 것 같고요. 네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닝을 받고서 데뷔하는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방법이 있고요. 혹은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사운드 클라우드라든가 뭐 이런 음원 공유 사이트 같은데 네네네. 자기가 이제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올려서 입소문이 나서 뭐 이제 그 가수 데뷔를 나중에 하게 된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뭐 떡상한다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예, 인기를 예. 얻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좀 경로가 다양한데 그 북한 같으면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능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무언가 뭐 칭호를 얻거나 아니 혹은 뭐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출신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간부의 자제다.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저기 집안에 뭐 높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 가수나 뭐 배우나 이런 거는 재능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간부 자제나 출신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노래를 못하는데 가수를 할 수 없는 거고 악기를 못 다루는데 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나 뭐 노래나 이런 식의 재능이 가장 좀 우선시되는 측면이 있는 게 이 분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출신 성분이 좋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더 이렇게 당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재능이 굉장히 특출나다라고 하면은 좀 더 출신성과 관계없이 좀 뜨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 친구 노래 잘하는구만 이러면은 정말 하루 아침에 정말 인민배우 공은배우의 그런 떡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가수나 혹은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면 배우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외를 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돈이 있다, 혹은 뭐 출신 성분이 좀 좋다 이러면은 재능이 좀 부족해도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과외, 뭐 기타 과외 이런 거 예체능 과외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 내 아이가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이런 재능을 활용해서 이제 그 당의 어떤 인정을 받고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궁금했던 게 그럼 예를 들어서 네네. 대중 가수가 된다라고 할 때 북한의 경우 이 대중 가수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어떤 무슨 교육기관이라든가 아예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학교 지난 그 2018년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함께 방문했던 그 음악 대학이 있죠. 네네. 그런 이제 음악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악단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악단으로 활동을 한다 이러면 좀 실력이 좀 올라가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 사실 이게 왜 궁금했냐면요. 북한 가수들, 특히 여자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첫 번째 느낌이,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을 들었을 때도 딱 공통점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발성이 거의 다 똑같네 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 얘기하면 지금 성악 더하기 트롯 발성 나누기 2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와닿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모두가 비슷하게 발성을 한다는 얘기는 아예 이렇게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있어서 거의 똑같이 이런 내용의 교육 훈련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뭐 사실 남한의 음악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이제 발성이나 이 성악법, 창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창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장기하와 아이들 뭐 이런 경우에는 장기하 씨가 굉장히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래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이게 전 세계의 이제 그런 흐름이거나 이제 가요의 뭐 대중가요의 흐름이기도 한데, 근데 북한에서는 가사나 이런 것들에 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또 그것의 올바른 방법이 이런 창법이다라고 좀 배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 북한의 또 역시 여자 가수들 중심이긴 한데요. 그 남자 가수는 거의 몇 명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여자 가수들을 보면 여럿이 나오거나 물론 이제 솔로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외모가 출중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이돌들을 보면 노래, 춤, 외모, 뭐 쇼맨십
뭐 이런 게 다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좀 인기를 얻게 되고 이러잖아요. 네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북한의 가수들의 경우도 꼭 외모만이 아니라 뭐 끼라고 할까요? 네네네. 이런 것까지 그 끼 뭐 이런 것이 그 인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요. 최근에 북한 어떤 가수들의 행태 변화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전에는 그냥 노래만 잘하는 가수 뭐 이런 게 충분히 통했어요. 근데 이건 저희 나라도 남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게 통했는데 최근에는 외모나 퍼포먼스나 그 사람의 어떤 쇼맨십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모란봉악단 말씀해 주셨는데 모란봉악단이 한때 굉장히 파격적인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약간 이렇게 그 세일러 복장을 하고 소녀시대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뭐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바꿔오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그리고 보여주는 것에 대한 추구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모란봉 관현악단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 악단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악단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가장 좀 이렇게 현대적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세계적인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좀 이렇게 수용하고 있구나. 뭐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으신데요. 자, 근데 우리가 2년 전이죠. 그 평양 남측 공연단이 이제 평양을 갔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이 걸그룹 공연이 레드벨벳. 그렇죠. 레드벨벳이 이번에 갔었죠. 빨간 맛 불렀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에게 들어온 화면을 봤을 때 제가 봐도 참 레드벨벳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요. 야, 저렇게 반응이 썰렁한데 끝까지 저렇게 열심히 노래하는구나. 그래서 이 객석을 비춰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뭐 이제 그 어르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청중들이 보면. 그리고 이제 레드벨벳의 노래에 대한 반응도 아마 거의 접하지 못해본 노래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낯설죠 아무래도. 이런 레드벨벳의 노래가 제 나중에 듣기로는 북한에서 이 남측 공연단의 공연을 북한에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해줄 때 레드벨벳 요 순서가 완전히 잘렸다, 통편집됐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좀 여전히 아직은 북한에서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는 좀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이제 북한 가수들도 북한 악단들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특히 뭐 핫팬츠, 미니스커트 뭐 이런 의상에 대한 그런 자유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건데요. 저는 2003년도인가요? 그 베이비복스라는 그룹이 북한에서 공연을 했을 때 처음에 공연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북한에서 이제 공연 못한다. 저런 이제 노출이 많은 의상은 무대에 올라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더 몸을 감싸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대중들의 반응, 그 북한 이민들이죠. 나 앉아있는 그 청중들의 반응을 비춰줬는데 사실상 레드벨벳 때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있고 훨씬 더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그래도 북한 인민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좀 일부러 못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뭔가 놀람이나 이런 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그런 사례가요. 또 이제 YB죠. 윤도현 밴드. YB가 사실은 평양 공연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YB도 처음에 평양에 가서 락 공연했을 때는 굉장히 무대가 청중들의 반응이 썰렁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시끄러운 음악은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재작년이죠. 그때 YB가 윤도현이 이렇게 막 호응을 이끌어내고 하니까 청중들이 막 호응을 해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북한도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겠지만 변해 나가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전 레드벨벳 같은 이런 우리 걸그룹 공연도 뭐 지금 당장 재작년에 그랬을지 몰라도 조금 더 지나면 북한 분들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했던 게요. 아까 왜 청중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젊은 층들이 만약 이 공연에 많이 왔다면 어땠을까? 이건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뭐 저의 피셜입니다만 속으로도 너무 신나고 좋은데 그거 대놓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너 나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뒤 후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잖아요. 아마 굉장히 마음으로는 신선해하고 좋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뭐냐면 방탄소년단을 북한에서도 아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북한 젊은 층에서. 왜냐면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됐으니까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네.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 막 이러면은 당국에서 이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너 방탄배낭 매봤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배낭, 방탄가방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방탄가방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탄 역할을 하는 가방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감시망을 이렇게 좀 피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신세대들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지금 방탄소년단 막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이 BTS 그러면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게 팬클럽이죠. 아미. 네네. 그런 팬클럽이 뭐 꼭 방탄소년단의 그 아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 자체에 자기네 이제 그 북한 가수에 대한 팬클럽 이런 것도 혹시 북한에도 있을까요? 사실 팬클럽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가 가장 이제 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팬클럽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근데 팬심은 또 사람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팬심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수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악단이 공연을 하면 공연 축하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팬레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팬레터라고 하지 않고 성과 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의 공연이나 너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나 보고 뭐 위로를 받았다던가 그런 성과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어디에나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거길 것 같고 음악을 또 바라보는 좋아하는 뭐 이런 마음도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글쎄 아무리 한반도가 그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휴전선을 넘나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문화의 역할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한번 드리면요. 지금 북한에서 가장 핫한 뭐 그런 뭐 가수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트렌드의 속도는 확실히 느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멜론이나 이런 음악 차트들이 있잖아요. 차트들이 정말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속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작년부터 2019년부터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달려가자 미래로. 이 달려가자 미래로가 지금 가장 핫한 음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상 이 노래를 한국에 남한에 와서 했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체제 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 노래를 미리 막았어야 됐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모든 가요들은 숨겨져 있는 체제 선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거르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몇 개 안 남죠. 맞습니다.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인민들 그리고 이제 뭐 멜로디를 사랑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음악가들은 달려가자 미래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걸 소화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물론 좋아하는 음악 뭐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그 최근에 오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두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달려가자 미래로 노란봉 전자악단이 한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요거하고 그 소위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과거 사회주의 운동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사실은 이제 인터내셔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북한에서는 이런 노래 어떻게 부르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북한의 군인들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에서 부르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악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인터내셔널가 과거의 북한의 대중문화를 우리는 저 나라는 이 인터내셔널가 하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그런 문화로만 즐기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달려가자 미래로 같은 이런 식으로 정말 변화하는 문화가 혹은 대중음악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제가 자꾸 달려가자 미래로라고 해서 이걸 절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노란봉 그 관현악단이 정말 외모가 출중한 여성 걸그룹이다라는 걸 절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전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대중음악,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과 북이 차이보다는 다양성, 전체 큰 틀 안에서의 다양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 네. 교수님도 바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날을 위해서 저희 피스튜브에 이 주민 북한의 문화 예술 코너 열심히 앞으로도 준비해 네,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